이제 우리가 문제점이 뭔지를 한번 좀 살펴보는데요. 문제점이 뭔지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거 한번 좀 먼저 볼게요. 47 to access it. We should confirm which 이 사고가 1977년도에 있었던 테네리페 공항 참사를 보여주는 거죠. 예. 비행기 항공기 사고 중에서는 역대 최대 사고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비행기 2대가 충돌을 했는데 이 테네리페 공항이 이게 작은 공항이에요. 원래 이 두 비행기는 KLM이나 페남기가 다 이 공항으로 가려고 했는 게 아니라 옆에 섬에 큰 공항으로 이제 갈 거였었는데 그 큰 공항에서 테러가 있었어요. 조그만 테러가 있어서 이 페남기는 그 테러 상황이 끝날 때까지 좀 공중에서 돌겠다. 연료가 좀 충분히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선회하면서 대기할게 이랬는데 그 공항 관제소에서 테네리페로 가. 이래서 테네리페로 온 거예요. 이 작은 공항 옆에 이제 섬에, 조그만 섬에, 조그만 공항으로 왔어. KLM도 이 큰 비행, 두 개가 다 큰 비행기인데요. KLM은 이제 여기 와서 먼저 자리를 잡았는데, 페낭기가 요 안쪽에 있었고, A 안쪽에 있었고, KLM이 약간 바깥쪽에 있었는데, KLM의 그 항공기 기장이 이 KLM의 스타 기장이에요. KLM의 광고지에 등장했었을 정도고, 이 사고가 났을 때도 KLM에서 이 사고의 주인공인지 모르고 저 기장서부터 찾았다고 그래요. 그런 정도로 KLM에서 알아주는 기장인데, 문제는 이 기장이 이제 이날 좀 스트레스를 받은 게 KLM에 이상한 규정이 하나, 이제 근무 규정이 있는데, 이게 지금 테러 때문에 지연됐잖아요. 테러 때문에 옆에 공항으로 왔잖아. 이 상황이 끝난 다음에 다시 옆에 섬으로 가서 승객을 태우고 자기네 네덜란드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지연이 되는 책임을 기장이 져야 돼요. 테러인데도. 그런 제도가 여기 있었고요. 또 하나가 기장이 만약에 근무 시간을 초과를 하면은 몇 시간 이상 근무하면은 이제 자기가 일을 못하고 스톱을 해야 되는데,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기면 옆에 공항에서 그 비행기를 끌고 갈 사람이 없으면 이 옆에 공항에 있는 승객들, 대기 중인 승객들의 호텔비를 이 항공사에서 다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민원 생기고 이제 이런 상황이야 지금. 약간 쫓기는 상황이니까 KLM의 이 기장이 여기서 테네리페에서 주유를 해요. 주유. 여기 이 KLM의 그 비행기에다가 기름을 꽉 채워. 네덜란드까지 돌아갈 기름을 완전히 꽉 채워요. 그러느라고 옆에 테러 상황이 끝났는데 바로 출발을 못 해요. 옆에 상황이 이제 끝나서 페남기는 가고 싶은데 요 비행기가 앞에서 가로막고 있어서 바로 못 가. 페남이 바로 못 가고 이 비행기가 뜬 다음에 가야 되는데 앞에서 주유를 해. 주유가 끝났는데 애 두 명이 또 이 공항 건물에서 어디로 갔는지 몰라서 되찾느라고 또 시간이 좀 늦어져요. 그러는 사이에 이 공항에 안개가 가득하게 차. 그래서 아까 화면을 갖다 보면 시정거리가 안개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데, 처음에 내렸을 때는 잘 보였던 그 섬이 비행기가 뜰 때쯤 돼서는 앞이 안 보여요. 300m밖에 안 보이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KLM의 기장이 조급한 상황인데,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택신을 해서 비행기를 끌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륙을 해나가는 거예요. B에서 A 쪽으로 이륙을 하고, 이게 이륙해야 되는데 페남기가 뒤따라가면서 여기로 빠지려고 4번으로. 관제소에서는 3번으로 빠지라고 그랬는데 큰 비행기가 예각으로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4번으로. 4번으로 가는데 KLM이 여기서 이게 도착을 하지 않고 아주 활주로가 비어있지 않은 상태인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출발을 시킨 거예요. 관제소에서 아직 이륙
허가가 안 떨어졌어요. 근데 KLM 그 기장이 출발 이런 거예요. 자기가 아까 출발하는데 부기장이 이상하잖아. 승인도 안 떨어졌고. 그 상황에서 안개에서 이 비행기가 페낭기가 안 보이고 관제소랑 이 페낭기랑 대화를 하는데 너 지금 나갔냐? 그러니까 아직 안 나갔다 이런 소리 하고 내가 나간 다음에 알려줄게 이 소리를 하는 거를 KLM 부기장이 들어요. KLM 부기장이 들어 그 얘기.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장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활주로가 안 빈 것 같은데 이랬는데 그냥 무시해 버리잖아. 그 기장이 무시해 버려. 그리고서 충돌 사고가 나죠. 휴먼 에러, 휴먼 에러, 커뮤니케이션 에러하고 휴먼 에러인데 제가 그 앞에서 이 얘기 좋은 얘기인데 이 얘기 고용노동부에서 사람이 실수해도 죽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좋은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추구를 해가는 거지. 이 상황에서 사람이 실수를 했는데 여기 경영 책임자가 저 KLM 경영 책임자가 저거를 어떻게 안 죽게 만드나? 이 사고가 났을 때 이런 사고가 나면은 여기 경영 책임자를 책임을 묻겠다는 거거든요. 직접.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이런 사고가 나면은 경영 책임자를 근데 어떻게 인과관계를 맺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직접 인과관계를 못 맺으니까 그러면은 KLM의 사장이 앞에 이 의무를 다 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너 예산 다 줬어? 이런 걸 따져보겠다는 건데 아니,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괌에서 있었던 우리 사고인데 이 괌에 이제 괌 공항에 앞에 보면 니미츠 힐이라고 이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공항 활주로는 여기에 있고 비행기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가 좀 특이한 게 보통 이제 비행기 내릴 때 착륙할 때 계기 착륙을 하는데요. 이 활주로를 향해서 좌우로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 수평각, 수직각 이제 내려오는 각도를 잡아주는 게 글라이드 슬로프라는 게 잡아줘서 요거에다 기기를 맞추면 자동으로 따라가면서 그냥 내리는 건데 이게 고장이 났어요. 이게 고장이 났고 또 거리를 재주는 그 기계가 여기 VOR MD가 보통은 여기 있는데 이 산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날 태풍 때문에 날씨가 안 좋았어. 그러니까 이 계기 착륙 장치를 다 쓰면은 정밀 방식이라고 해서 그냥 기계가 알아서 내려주는 건데 이게 고장이 났으니까 그때는 비정밀 방식이라고 해서 접근을 하는데 그냥 사람이 이게 조종사 감으로 내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날씨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기장이 지금 여기서 요게 도착하기 전까지는 최소 높이라는 게 있는데요. 최소 요게 미니멈 디센트 알티튜드라는 건데 최소 하강 높이인데 요거를 저쯤에서 입력을 시켜요. 입력을 해라. 요 최소 높이가 어떤 거냐면 여기 들어와서 최소 높이가 이제 560피트로 바뀌는데 요걸 지나고 나면 요게 무슨 소리냐면 요게까지 왔을 때 요게 MDA까지 내려왔을 때 활주로가 안 보이면 올라가라는 다시 고어라운드라고 그러는데 비행기를 다시 띄워야 돼요. 눈으로 안 보이면. 이제 MDA까지 내려왔는데 공항에 왜 우리 공항에 비행기 내릴 때 보면 막 불 켜져 있잖아요. 활주로에 딱 불 켜져 있잖아. 그 활주로가 눈으로 안 보이면 비행기를 다시 띄워 올리는 높이예요. 무조건 띄워 올려야 된다. 그 기장이 만약 그 짓을 안 하면 부기장이 띄워 올려야 된다. 이런 규정이 이게 MDA예요. 근데 비행기가 좀 여기 있는데 여기쯤 왔을 때 이 공항을 못 봐. 공항이 안 보여. 기장이나 부기장이나 이 활주로가 안 보여요. 활주로가 안 보이는데 미니멈 신호가 떨어졌어. 미니멈하고 경고가 떨어졌는데 활주로는 안 보여.
그러니까 부기장이랑 기관사가 안 보인다, 고어라운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행기 다시 들어올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장이 말을 안 들어요. 4초가 지나 또 얘기를 해. 들어올립시다 이렇게. 고어라운드 합시다. 4초가 지나서 들어올리는데 그때 늦은 거예요. 충돌해버려요. 3초 뒤에 충돌을 하는데 이것도 인적 에러고 이 기장이 상당히 피로가 겹쳐 있었다. 상당히 피로한 상태에서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이런 상태인데 이 사고도 착오예요. 기장은 자기가 여기 있는 거로 착각을 한 거예요. 요 위치에 대한 판단 착오 때문에 순간적으로 자기는 여기 있는 거로 생각을 해서 미니멈이 떨어졌을 때 고도계에 떨어진 높이는 840피트고 여기에 MDA가 560피트인데 순간적으로 자기가 눈앞에 있는 고도계 840피트를 착각을 했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이 사람. 이게 자기는 비행기가 여기 있는 거로 착각을 한 거예요. 여기 있었는데 앞에 이 언덕이를 지난 거로 생각을 해가지고 머뭇거린 거예요. 피로가 겹쳐서 제대로 판단을 못한 거지. 근데 기장이 판단을 못하면 이때는 부기장이 비행기를 자기도 조종대가 있으니까 그냥 바로 들어올리도록 돼 있는데 못하는 거지. 부기장이 기장의 실수를 바로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영어로 보니까 영어 단어를 쓰는 걸 보니까 예, 아이고 잘못 눌렀네. 챌린지라는 말을 써요. 챌린지. 그러니까 영어로 챌린지야. 이 챌린지 기장한테 챌린지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 속말로 얘기하면 개기는 거예요. 기장이 한 거를 이게 잘못을 시정하는 건데 기장이 한 거를 눈 뜨고 못 보고 그냥 지가 확 해버리는 거야. 이게 그렇게 근데 규정이 돼 있는데 못 하는 거예요. 못해. 권력 거리 지수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그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나와요. 우리 이 얘기가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나오는데 이 권력거리 지수가 홉스테드라고도 하고 뭐 홉스테더라고 그러는데 제가 발음을 정확히 써서 홉스테더인 것 같아요. 홉스테더가 얘기한 건데 권력거리 지수인데 이게 뭐냐면 자기 상사가 잘못했을 때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자기 윗사람이 잘못했을 때 바른 말을 하기 어려운 순서 뭐 그런 거 그게 이게 지수가 크면 클수록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중간쯤 가 있던데 이게 IBM 자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로 60년대 70년대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 이 전체적인 건 우리나라 중간쯤 가 있는데 조종사에 대해서만 따로 해봤는데요. 96년도에 다시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2위라는 거 아니에요. 브라질 다음 2위.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종사들이 부기장이 기장이 뭘 잘못했다고 의견을 얘기하거나 이견이 있거나 이런 걸 잘 못하고 특히 기장이 잘못했다 해서 부기장이 그 기술을 자기가 들어올렸다. 만약에 그랬으면은 걔는 사회적으로는 끝나는 거예요. 사회적 처신.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가 나는 거에 보면은 개인의 실수들, 휴먼 에러로 있는데 이런 휴먼 에러들에 대해서 경영 책임자가 어디까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 그런 문제가 좀 있죠. 근데 그런 개인의 실수의 뒤에는 그 나라의 문화도 작용을 하고 있고, 이 휴먼 에러는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회 우리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새롭거나 익숙하지 않은 자재 시공법 형식 새롭거나 익숙하지 않은 거는 언제든지 사고를 낼 수가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비행장이 원래 가려고 그러던 상황이 아니었었고 거기다 안개까지 꼈고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거든요. 또 정치적인 여건 이런 것들까지 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갖다 미치는 게
이 인적 오류에 의한 사고다.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죽지 않도록 해야 된다. 경영 책임자를 처벌을 하겠다. 여기에 약간 괴리가 있는. 그러니까 모든 휴먼 에러까지 다 네가 막아라? 과할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이제 생기는.